적용 및 토론 주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중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몇 살 정도가 되어야 사람이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홍정기 대표님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몇 살 정도가 돼야 사람이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 뭐 이게 자기 하는 일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뭐 생각이 달라지는 노동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65세 정도 그 정도가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고 뭐 의사나 뭐 그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뭐 70세 정도 이렇게 저도 이제 70까지 이제 일하고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렵고 또 여행 가는 것도 70대까지 또 다 끝마쳐야지 그 이후에는 또 가기가 또 그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달리 한 70세 기준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부나 정부에서 조정을 해야하는데 우리 유현 대표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글쎄, 이제 우선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변에 다니면서도 그냥 얘기하는 게 자기 나이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에 이렇게 자기 나이는 지금 내가 뭐 60, 이제 20네, 60, 내가 62? 이렇게 옛날에 뭐 60세 넘으면 나이가 많게 느껴졌는데 젊었을 때는 내 나이가 되니까 많다 죽다 이게 감각이 변함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몸은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거래처 가면 또 그래. 아니 사장님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난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아까 용진기 대표님께서 했지만 노동자가 65세가 이렇게 뭐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위에 봤지만 그 지금 노동 인력이 고령화되잖아요. 우리 회사만 봐도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벼랑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은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은 오히려 45세 이상을 구인하는 쪽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젊은 사람들 구인해야 오래 못 견디거든요, 현장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견디는데 어려움이 없고 제가 해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영업 파트라는 개발은 젊은 사람들 해야죠. 젊은 사람들 그쪽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능이나 직무 분야에 따라서 나이를 획일적으로 할 필요 없겠다.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본인이 건강하고 또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함께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년은 60세인데 의미부여는 해요. 정년 60세고 그리고 퇴직금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원래 65세까지 했다가 지금은 70세까지도 건강하면 계속 촉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퇴직금은 동일하게 주거든, 모터의 혜택을. 그래서 그 굳이 60세에 이제 올서부터는 정년 퇴임 의무부여는 하되 해당자니까. 그래서 퇴직금은 그냥
퇴직할 때 청산을 해주는 쪽. 그래야 이게 이제 누진 되니까 퇴직금 누진이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현장 저희도 지금 70세로 근데 전문직 이제 우리 같이 경영자도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자인데 경영자고 전문직중이고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신체적인 뭐 영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은 70세까지 하면 합리적이죠. 근데 뭐 70세 넘어도 가능할 거예요. 뒤에 선거는 아마 미래에는 한 80세까지 정도 가니까. 근데 현재는 70세까지 하기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쉬고 싶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길어지는 우리 미국에 있던 누님하고 매형이 6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미국에서 정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두 분이서 한 6개월은 미국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관리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세계를 그냥 투어를 해요. 또 한국에 와서도 조금 있다가 또 계속 투어하고 그거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아니 우리가 사는 건 몇백 년 사는 거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은 뭐 크루즈 여행을 뭐 한 달씩 뭐 이렇게 계속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나도 좀 그러면 안 될까? 안 되고 있죠. 되시겠죠. 안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상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할머니 이래. 할머니?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 눈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거죠. 우리 집에 계신 할머니와 우리 선생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업종에서는 이야기 할머니가 생겼어요. 동화 구현하는 분인데 이제 할머니가 그 이야기 할머니라는 그 직종이 아예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데 그 할머니라는 타이틀은 이제 갖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강하고 이 생각이 계속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으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니고 저희가 프리로 이제 프리랜서도 가능하니까 저는 그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지금 70세 정도도 저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60대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뭐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도 사실 어린 상기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연세들이 이제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은데 이미 뭐 저희는 50대 이하는 거의 뭐 대가 끊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많이 이제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아무리 능력이 옛날에 기술이 좋았겠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제 눈이 아주 어두워지고 이제 손이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이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그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미세한 스크래치나 이런 걸 잘 못 보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참 이게 나이를 무시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기술자 출신이니까 저도 뭐 가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진짜 뭐 벌써 뭐 그냥 어디까지 갔는데 실제로 몸은 안 되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저께도 그 보도에 나왔지만 여자 수명은 평균 90세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수명이 86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진짜 60대 일을 그만두면 이제 60대 중반에 그만둬도 15년, 20년을 그냥 완전히 그냥 놀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시대 같아요. 조금 이제 뭔가 방법을 좀 그 정책 같은 거 조금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 나왔듯이 이게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걸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굳이 계속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요, 학생들이 없어요. 이제 학생이 없어요, 학생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뭐 완전 지금 극한 상황까지 왔고, 우리 지금 대림대도 보면 학생들이 이제 슬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교수들한테 자꾸 이제 학생들 수치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제일 지금 시급하게 출산율을 빨리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림대는 그래도 위치가 좋아서 학생 수급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예전에는 뭐 4대1, 5대1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겨우 뭐 이제 뭐 진짜 어떤 과는 미달인 과도 많고 비인기 과는 그냥 이제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런 거 갖다 좀 시키고. 두 번째, 당신은 회사나 조직에서는 의무퇴직 제도나 회사에서 퇴직을 제한하는 나이가 있나요? 당신은 특수한 근무 환경 때문에 나이 제한이 필요한 직업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선이 여러 직업을 많이 보시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유익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맡은 의무 퇴직제, 직무가 되게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퇴직 제한, 정년까지 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년까지 가는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들 많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요즘에는 어떤 급속히 전산화돼 맞춰야 있어요.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한 45세만 넘으면 분야에서만큼은 일하기 힘들어요. 남들보다 적응하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래서 저기 그분들의 경험이 제가 잘 얼마 전에 대표가 되고 우리 후배 법무사가 이제 그리고 그 한 뒤에 이제 그 40, 이어가는 45세 넘었는데 법무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회생을 해보려고 이제 한 보름 정도를 열심히 밤낮으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전산에 입력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도저히 아니 선배님 하시라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우리 전문 친구가 직원이 그냥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렇지. 이게 올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눌러도 되는지 계속 고민하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게 수기로 할 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산화 거의 100%가 전산화 돼가지고 서로 써서 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되니까. 그때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아 여기 남자 직원 다시 왔잖아. 네, 거기는 이제 흡수를 워낙 잘하고 33살. 근데 이게 그냥 전사 쪽에는 만능이에요. 유튜브 편집까지 다. 좋지. 잘 맞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는 그 다른 직원보다도 이렇게 2배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과감하게 채용해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재무님 쪽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우리 그럼 세 번째 이제 현재 맡은 직務충분히 감당할 만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에게 현재 주어진 역할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이 주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재무님. 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성이 된 아이 이런 아이들을 이제 길러내는 거니까 그게 계속 이제 저는 아쉬운 거예요. 요즘에 그 학교에서 도덕이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희 세대에서는.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사는 이제 사회를 만들어갈 때 그게 기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근데 정말 지금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사실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그래 충돌이 많은 사건 사고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떤 뭐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넣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한 아이라도 어떻게 이제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끌어보는 그러한 거를 그 능력을 주셨다면 이 아이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는 건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소그룹을 기부 재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향력이 파급이 돼갖고 그분들이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스킬이 정말 이게 완성도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거, 그 유익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회장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잘 양육해가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긴 한데 이게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 변화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산이나 이런 쪽 변화에 진짜 또 공감하고 이런 것들 참 있는데 참 이게 고민이 많긴 하죠. 그렇지만 또 분명히 아까 얘기 정신적, 영적인 힘이 아주 가지고 있으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유전적으로 더 많이 그러면 눈이 판에 물어서 쌓이가지고 무릎까지 배꼽까지 빠지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령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이든 회사의 결정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은퇴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당신이 몸담은 조직에는 여호수아나 갈렙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천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이래현 대표님 뭐죠? 이게 이제 3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대 반대인데 아까 뭐 말했듯이 3번은 이제 유경험자나 숙련자가 있으면 업무의 효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업무를 좀 위임했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숙련자가 오면 그 친구가 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스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제가 봐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영업적으로 사람을 구인해서 가르치는 우선 제품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뭐 최소한 1년 이상을 해야 이게 자기가 조금씩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선임자가 함께하거나 가르쳐주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런 단점들이 반대로 있는 거죠, 사실은. 3번의 장점에 반대되는 단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그래서 너무 빨리 은퇴하게 되면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는 고령화 시대인데 인원 충원이 안 되잖아요.
첫째 가장 문제는 적재적소의 배치 인원 충원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몸담은 조직에서 여호수아 갈렙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젊은 사람이 또 다 뭐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회사에 함께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대한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견딜만 하니까 견디면서 함께 하려는 의지는 또 있어요. 이게 조금 템포는 느리지. 사실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템포는 느리지만 결국은 회사의 방향을 극구 정반대로 부정하지는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융합하거나 함께하는 그런 구성원의 소속감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조금 더디죠. 조금 참아야 돼요. 뭐 효율이나 이런 것들 더디죠. 그래서 갈릴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이렇게 관리자로 세워주거나 이렇게 세움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탱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요소유에서의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 내가 봐서 요 파트별로 한 명씩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뭐 젊은 사람이 와서 뭐 으쌰으쌰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튕겨쳐 나가지만 나가도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크게 블랭크는 안 생겨요. 그래서 완전한 노드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세울 때 아마 그런 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오래 함께하는 사람도 요소요소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도 이중률 요소의 굉장히 많다고 기업 법무사님은 그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또 아까 그분이 이제 요 역할을 하겠네요. 요 전자는 잘 다루시는 분이. 우리 직원이 보배죠 지금. 잘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유튜브 방송도 지금 처음에 이제 단순한 짧게 올린 것을 너무 빨리 둘이 이제 질문하고 답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뭐 비용이 증가할 거 6분, 7분짜리 이런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 조회수가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생산성도 좋아. 몇백 개에서 그냥 3,000대까지 많이 하네. 그래서 그걸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 그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65세 지금에 맞춰져 있지만 시대를 잘 따르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지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조회수가 높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 게 터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쉽게 해서 올린 게 그냥 또 조회수가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서 방향이 잡혀가는 거예요. 방향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구나. 얼마 전에 작년에 다 줄었어요. 그 서울이 보면 뭐 1,300만이나 뭐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저기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유학생이 작년에 그걸 보고 이게 물론 어려움이 계속 전부 다 나온 사람 저는 이제 규모를 작게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별 뭐 대령 뭐 그러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이름 쓰고 계급을 다 올렸대요. 그게 갑자기 엄청 조회수가 늘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역사를 공부하려고 이제 호기심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대박 난 거죠. 알 수 없어, 그죠? 그러면서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직업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최근 저희는 직접 판매를 하고 그게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도요 이게 사람들이 일상생활 그런 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돼요. 그럴 거야, 뭐. 개 데리고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데리고 판매되는 마켓 그런 게 그렇게 네, 조회수가 거기는 조금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기술직이잖아요. 소비자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진짜 지금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수입차가 됐든 무슨 차가 됐든 어떤 이제 고정이 나가지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 뭔가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나 구글 한번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차일이 나니까 그 내용을 조금만 보면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이 안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은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빨리 너희들이 자동차를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정말 우리는 옛날에 그 매뉴얼 책도 없어가지고 그 막 책을 하나 사가지고 복사해서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책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매뉴얼 구하는 게. 근데 지금은 뭐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정말 예전에 우리가 기술 배우는데 한 10년 걸릴 걸 지금은 한 3년이면 배운다. 좀 도전할 만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원칙이 그것 때문에 진짜 큰 소리 치고 일할 수 있는 이 환경이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전기차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기계는 고장 날 수밖에 없고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전기차가 또 제자리 잡을 때까지 시행착오가 수없이 겪어야 돼요. 그걸 결국 소비자들이 이제 타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계할 때는 뭐 완벽하게. 회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품질을 뭐 어떤 제품 만들 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쓰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쓰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변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고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홍사님이 얘기했지만 유튜브는 환경과 여건이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다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 많고 바로바로 보는 거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래서 그게 소비자의 불편함을 사실은 해결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아마 법무사에서 하다 보면 다 실상에서 자기 자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걸 아주 갈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쪽으로 터치를 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성 미디어들은 이제 다 사양 사람이 되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설치해서 정보를 얻거든요. 저도 저기 쉬는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거든요. 유튜브에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돌려서 봤는데 이제 제가 프리미엄 고객 있잖아요. 돈 내셨어요? 그거 하다가 그게 해제되잖아요. 그럼 불편해서 못 살아요. 광고가 엄청 붙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다 보면 광고. 그러니까 그럼 광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 저 하루 종일 본 사람은 그 프리미엄 고객 가입 안 하면은 매월 돈 10,000원인가 얼마. 지금 올랐어요. 14,000원 얼마. 올렸다고 자꾸 나한테 링크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구나. 인상 금액을 안 내니까 그게 해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로 이렇게 다시 가입했거든요. 그 통신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구글이 있죠. 구글하고. 돈 엄청 버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죠. 그 구글의 딸내미도 이제 그 구글 같은 데 입사하려고 그래서 졸업하면 구글이나 애플 그런 데가 뭐 저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이게 노래는
사업이죠 이게. 네. 이거 봐봐 이렇게 조치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가격이 고진 삶의 끝다. 네. 구독 유지하는 동의. 네, 네. 그게 모든 정보를 우리 법률적으로도 이게 여기서 네, 다 제가 궁금한 거 다 찾아보고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네, 네, 네. 유튜버 그러더구만요. 보니까 이게 내가 관심사 있는 걸 보면 계속 계속 그런 그거 것만 뜨는 뜨죠. 거야. 알고리즘 맨 위로, 예. 그걸로 막 계속 떠니까 내가 뭘 관심 있는지. 그러니까 뭐 서치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뭘 관심이 있는지. 아, 참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났네요. 네. 나도 좀 마무리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번 주 도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늘날 직장에서 가장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귀한 자원은 지혜와 경험이다. 이 두 가지 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는 직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당신이 만약 그런 나이 많은 근로자라면 당신이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젊은 근로자라면 경험이 많은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이번 주에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방법을 생각해보라. 또는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 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